자, KT가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꼴찌에서 이제 4위까지. 이제는 3위 LG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KT는요. 네. 작년이 모든 이들이 이제 작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5월까지 좀 밑에 있다가 네. 6월부터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7월 달도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맞아요. 결국에는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중심에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위에 팀들이 너무 못해요. 스스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오버랩. 그래서 이제 네. 순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제가 성적을 좀 네. 봤거든요. 제대로 출발한 시즌이 없어요. 다들 항상. 예, 뭔가가 꼬였죠. 처음부터. 부상자가 있거나 시즌 초반에 뭐 선발 붕괴되거나 뭐 이랬는데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2021년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 10경기에서 4승 6패 꼴찌였어요. 맞아요. 리그에서. 근데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작년은 모두가 다 아시듯이 꼴찌에서 근 석 달 사이에 한국 시리즈. 확 치고 올라갔고 마이너스 14인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맞습니다. 예. 아, 거기서 치고 올라가고 결국 2위를 했으니까. 2020년에도 보니까 초반 11경기에 승수가 2승 9패였어요. 2승 6패. 이게 프로야구가 이제 팀들이 시즌 준비할 때 초반에 마이너스 7개, 뭐 마이너스 5개 이상 벌어지면 그 시즌 첫 단추 잘못 낀 네. 시즌이라고 엄청 어려운 시즌인데 최근 KT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5년간 다 이랬고 2022년에도 결국 4위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가 맞죠. KT 야구의 이 뭔가 이제 DNA.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힘낸다. 네. 예, 아까 그런 상황이 KT 됐습니다. 저 좀비 야구라고. 네. 어떤 아, 맞아요. 분이 좀비 얘기했어요. 야구라고. 가을 좀비. 가을 좀비. 가을 좀.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KT는 결국 KT가 후반기에 매년 최근 5년간 보면 결국 KT가 가장 잘하는 이강철 감독이 가장 잘하는 이 불펜 야구. 네. 투수 거기에 운영. 이제 마운드, 선발 마운드, 선발이 어느 정도 해주고 뒤에 이제 경기를 매줘지는 이런 패턴이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는 박용현 선수가 사실 4, 5월 달 이때는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시리즈도 치르고 아시안 게임도 네. 가고 거기에 이제 올해는 국제대회까지 어려울 거야. 네, 나오면서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워낙 도미네이터. 최근에는 좀 약간 좀 기복이 좀 다시 생겼는데 이 선수가 이제 뒷문에서 뭐 김민 선수 또 우규민 선수가 이 정도까지 2차로 와서 잘해줄 줄은 또 몰랐고 이렇게 되면서 이강설 감독의 특유의 이 계산이 서는 이 불펜 야구가 딱 되면서 KT가 야금야금 그렇죠. 진짜 승수를 뭐 5개 이렇게 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하나 뭐 3연전에 하나 꾸준히 하나씩. 뭐 일주일에 하나 두 개를 네.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KT가 지금 4위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제가 6월 달에 KT 경기 중계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강철 감독이 그 얘기 했거든요. 야, 올해는 작년이랑 또 다르다. 네, 맞아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그러시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올해 KT는 좀 힘든가 보다. 그 이제 뭐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다 비슷한 분위기에서 이게 작년이랑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금 결과 보면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올해는. 한 8월쯤 되면 이강철 감독이 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5할 만들기 힘들다. 야, 이거 플러스 두 개 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런데 결국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이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야, 정말 좀비 같아요. 지금 보세요. 월별 성적 보시면 3, 4월에 9위였죠. 6월 달에 제가 저 만나 뵀을 때 얘기 드렸죠. 최하위였어요. 근데 7, 8, 9월에 지금 뭐 8월에 약간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좋은 후반기 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이후에 18승을 했는데요. 야. 결국 이제 불펜이 좀 받쳐주고 로하스 선수가 거의 타짜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타선에서. 네. 그러면서 역전승이 7차례나 되더라고요. 이게 뭐 기아가 방망이의 힘으로 11승으로 역전승이 가장 많고 뭐 삼성이 8승인가 그래서 2위인데 지금 3위 정도인데 이 역전승이 계속 생기면서 그렇죠. 이 경기를 계속 뒤집는 경기를 만들고 그게 선수들한테 동기부여, 시너지를 효과를 또 내고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로하스를 다시 데려온다고 언제적 로하스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 일본 가서 좀 부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돌아와서 저희가 원래 알던 로하스 선수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근데 로하스 선수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로하스 선수는 정말 성실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약간 이런 모범생이 또 있어. 그리고 야구에 딱 들어갔을 때는 눈빛이 바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완전 전사가 된다고 딱 하더라고요. 네.
베어스 세븐님이 이제는 가을 야구 못 가도 이해하려고요. KT가 너무 잘해요. 아니 두산이 갈 수 있는데 왜? 왜요? 왜 투산 갈 수 있는데? 네. 기다리세요. 네. 예, 또 KT 이제 뭐 베테랑 얘기도 있었는데 KT가 올해는 좀 힘들다고 했었던 게 네.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주력 그렇죠.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점점 힘들어질 것이 아닌데 오히려 또 신진 선수들을 또 다시 올라오고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또 힘을 쓸 대로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또 이러면 또 내년에 똑같을 거예요. 네. 내년에도 베테랑이 많아서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KT는 어느 정도 가을 야구를 네. 항상 가는 신생팀이지만 네. 가장 출발은 늦었지만 가장 가을 야구에 뭐 단골 손님이 되는 가장 꾸준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진짜 돌아가면서 네. 잘해요. 뭐 어떤 날은 황재균이, 어떤 날은 김민혁이, 어떤 날은 오재일이. 그러니까 결국 한 방 딱 치고 뒤에서 막아주면 경기 승리. 그러면서 계속 승리를 쌓아가는 그런 승리 공식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가을 좀비 네, 가을 좀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팀이 KT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네, 같은 세인트루이스. 네, 유명하죠. 메이저 세인트루이스 가을 좀비. 항상 뭐 지구에서 1, 2위를 다투고 그렇죠. 가을 야구에 자주 가고 가을 야구에서 이렇게 하는. KT 팬도 가을 가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면서도 왠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 7월부터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게 돼. 지금 야금야금 10위에서 4위까지. 네. 근데 사이가 이제 마지노선이죠. 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엔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LG가 요즘 조금 주춤해서 LG 성적을 좀 보면 KT도 뭐 3위까지. 네, 3위까지는 3위까지. 3위까지는 그래도 KT는 노려볼 수 지금 있는 두 게임 상황인 것 같아요. 차인데 네. 오늘 LG 맞아요. 게임이 취소가 돼서 그런데 네. LG가 되려 요새 게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잘 져요. 요새 자주 져서. 예, 예. 네. 그래서 LG랑 게임 차를 보면 KT가 저는 KT의 목표는 3등을 잡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맞죠. 그렇게 네. 하죠. 올인을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LG가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LG가 지금 8월 이후에 성적을 좀 봤더니 불펜 평균 자체 결국 LG가 가장 걱정했던 포인트가 지금 시즌 막판에 터지고 불펜이죠. 있어요. 네, 맞아요. 불펜인데 불펜 평균 자책점이 지금 6점대예요. 리그에서 9위거든요. 지금 누구를 노려도 믿을 수 없는 야구가 그럼요. 계속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용영혁 감독이 이래도 넣어보고 저래도 넣어보고 하지만 이 답은 좀 찾기 어려운 게 유영찬 선수 좀 흔들리고 있죠. 정우영 선수는 좀 없죠. 함덕주 선수는 그렇죠. 돌아왔는데 그렇게 작년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김진성 선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무리 쫙 이제 있었죠. 그쵸, 있었죠. 예, 고우석 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쪽쪽쪽쪽 맞추는 이런 야구가 됐었는데 근데 올해는 그런 강점이 하나도 발휘되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타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점수를 너무 많이 네, 내면 이 뽑아야 내기가 뽑지 힘들어. 않아야 될 때 많은 점수를 또 뽑고 이걸 좀 평균만 분산시켜야 되는데 평균만 올라가고 네네 이거 정말 그런 타선의 강력함, 그렇죠. 짜임새, 뭐 타선이 뭐 무서운 타자들이 쫙 있는 것보다는 뭔가 짜임새. LG 타선은 야 이 짜임새 보면 진짜 강하다 했는데 그런 모습도 올해 좀 보여주지 않으니까 LG가 자꾸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툴링 얘기도 저희가 어제 잠시 네. 드렸고 리툴링이라고. 새롭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자녀 경기가 LG가 12경기고 네. KT가 10경기 남았잖아요. 요걸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KT가 지금 삼성과 2경기, SSG와 2경기, 나머지 기아, 키움, 롯데, 키움 요렇게 기아, 롯데 요렇게 한 경기씩 키움까지 했는데 일단 그 삼성하고 2경기, SSG하고 2경기인데 여기서는 상대 전적에서 좀 앞서 있는 팀들의 대결이라서 KT는 잔여 경기 일정도 뭐 썩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지금 SSG, NC, 롯데, 두산, 하나, 키움, 삼성을 만나는데 뒤로 마지막에 붙는 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순위 경쟁이 3, 4위 경쟁이 시즌 끝까지 간다 했을 치열해지면. 때 키움하고 삼성한테 올해 되게 약했어요. 네, 약한 모습이고 막 하나하고도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세 번째 경기인데 마지막에 세 번째 경기인데 하나한테도 그렇게 하나를 압도하지 못했던 힘들었어요. 예,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두산하고 3연전이 있는데 잠실 라이벌전은 아하. 언제든 긴장을 타야 되는 경기예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KT로서는 좀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10경기 전으로 남겨두면 이 2경기 차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거. 다만 이제 LG는 초반에는
또 지금 내일 뭐 SSG, NC 이런 팀들한테는 또 잘했어요. 그렇죠. 롯데. 근데 뒤로 갈수록 대진운이 자신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만들었던 팀들과 대결이 좀 있다는 점. 예, 그게 좀 차이인 것 끝까지 같습니다. 3위 싸움도 아직 끝나지 볼만하겠네요. 않았죠. 네. 네. 아니 이제 KT 얘기를 하다가 이제 NG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KT가 이렇게 후반기에 강한 모습은 선수들의 힘일까요? 아니면 이강철 감독이 갖고 있는 힘일까요? 저는 일단 선수들이 DNA 자체가 야구를 아. 잘하는 선수들이 네. 많이 포진해 있다. 맞아요. 예. 저는 감독은 야구는 선수들이 결국 한다고 선수들이 저는 하는 생각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짜들, 소위 말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딱딱 쳐줄 수 있는 그렇죠.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간의 가을 야구 경험들이 쌓이면서 선수들이 뭔가 응징력, 요때 한번 힘냅시다 했을 때 쫙 이겨나가는 모습들이 그 KT 야구의 강점이고 저는 선수들이 지금 이게 좀 많이 만들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이강철 감독이 이제 마운드 운영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적재적소 잘 해요. 뭐 사실 WBC에서 좀 실패는 있었지만 이 리그 운영이나 이런 흐름이나 이 플랜을 잡고 움직이는 거 보면 이강철 감독의 투수 플랜은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기본에 이 선수들의 역할, 예, 그게 상당히 크다. 타짜들이 많이 몰려 있고 가을 야구 경험을 가진 이런 선수들이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네. 이 뒤에 갈수록 이렇게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타짜 얘기하셔서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거 있어요. 이상하게 경기 쭉 보다 보면 그 커리어가 많지 않고 덜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 결승타를 치면 그 경기 뒤집힙니다. 그걸 저희가 어디서 느끼냐면 오늘 저 선수 처음 와서 잘했어. 뭐 나름 스토리도 있어. 인터뷰하자 그래고 다 준비해 놓으면 경기가 뒤집혀요. 결국은 그 뒤집힌 경기를 상대 팀의 정말 잘하는 슈퍼스타가 딱 잡고 야 이게 타짜들은 타짜구나.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KT는 그냥 작년에 그 경험이 올해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해본 게. 그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것들 한 시즌의 그 경험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다 그걸 갖고 있어서 중반에도 뭔가 좀 처졌을 때도 조급해하지 않고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도 조급해하지 않고 이 시즌에 결국 말미에는 우리는 할 수 있어. 작년에도 했잖아. 이게 돼서 좀 잘 올해까지 그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요. 저는 궁금해요.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KT의 스타트가 좋았다. 네. 그럼 시즌 막판에 승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영 님이 최근에 KT 벤자민 쿠에바스가 삼성에 졌는데 편한 일정이라는 거 동의 못 합니다. 근데 삼성이 이제 조금 이제 순위가 확정되면 거의 확정될 그렇게 것 되면 같은데. 편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KT DA가 SSG 2경기, 롯데 키움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SSG는 언제나 붙어도 자신 있는 상대고요. 이 롯데는 좀 이제 올해 좀 빡빡하게 경기를 좀 했지만 키움을 상대는 완전 압승이었어요. 물론 한 경기지만 이게 SSG 키움전을 남기고 있는데 이 두 팀과의 대결을 막판에 앞두고 있다는 것은 LG가 좀 상대적으로 상대 전적에 좀 밀리는 그렇죠. 팀들과의 대결을 앞둔 반면 KT는 막판으로 좀 힘을 낼 수 있다. 네.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시즌 어제 막판에. 기사 났죠. 그 삼성이 가을 야구 확정이 네, 가을 됐습니다. 야구가 네. 지금 기아는 아예 가을 야구랑 플레이오프가 확정이고요. 확정이 준비호도 됐고, 아니고 네. 가을 야구 확정이고요. 삼성은 이제 가을 야구가 확정지였어요. 그렇죠. 그 남은 10게임에서 5승만 하면 2위도 확정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뭐 거의 삼성은 뭐 거의, 준비 들어갈 네, 테고. 준비 들어갈 네.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막판에 야 이게 되게 어느 팀이 어느 팀을 뭐 밀어줄 수는 없겠지만 네네. 좀 놓고 가느냐. 이게 추석 연휴 전후로 1, 2위는 저는 확정이 될 그렇죠. 거라고. 네. 사실상 이제 결정이 네, 됐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죠. 사실상 결정이 되면 이 팀들은 결국 주전 멤버가 아닌 가을 야구에 그렇죠, 우리가 멤버들. 백업 멤버로 쓸 선수들을 많이 테스트하고 오디션 가는 거죠. 오디션. 테스트하고 엔트리 오디션. 그런 경기들 좀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KT가 만약에 삼성이랑 붙어서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